경기지자체 31 유쾌한 시사 3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곳곳에서 새로 택지를 개발하면서 학급 과밀과 학생들의 통학 불편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죠. 이 시간에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관계당국의 대책이 그러니까 아예 택지 개발 소식 나오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꼭 뒤늦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관계당국의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살고 있는 인구에 비해서 학교 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인근 지역 학교로 분산된 학생들 장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상황이어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학급 증축해달라 이런 요구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경기 동북부 지역의 학교 교실 수급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방송의 경기 동북부 전문 기자입니다. 어민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구리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구리시가 3년 전에 신도시를 개발을 했습니다. 갈매지구. 여기도 지금 학교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말 안승남 시장과 김주창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리고 박석윤 구리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갈매지구 학교 교실수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유관기관에서 상호 협력해서 내년 학급 편성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협약을 한 것인데요. 예. 일단 구리시 갈매초등학교가 신도시에 있는 학교잖아요. 예. 예. 근데 갑자기 이제 학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요. 예. 갈매초등학교처럼 신도시 내 학교들은 인구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학생 수도 급증하고 자연히 교실 부족 현상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내년도에는 13개 교실, 2021년에는 24개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관계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7명에서 내년에는 46명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밀 학급이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 중축을 통한 교육 환경 여건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학교 증축 문제가 보면 뭐 교육 당국 또 지자체 그리고 또 주민들의 설명회 주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거쳐야 하고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앵커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공원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민들 입장과 학교 증축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 간 이견 차이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과 시 그리고 주민 설명회 등을 수차례 걸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예. 최근 갈매초등학교 증축 문제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 위치 선정과 관련해 갈매초등학교 학부모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97%가 역사공원 부지 내 학교 증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기존의 공원 부지를 학교 부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 부지 내에 학교를 짓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교육 당국이나 시의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이게 역사공원 부지거나 그러면은 의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 당국이나 시뿐만 아니라 의회도 적극 나서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구리시의회도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구리시의회는 갈매초등학교 교실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구리 갈매 공공주택지구 학교 부족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갈매지구 학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급기야 구리시도 이 같은 현안에 대해서 갈매지구 학교 교실 부족 문제를 구리시 최대 현안 과제로 함께 인식하고 시와 교육지원청이 수시로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교육청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는 이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는 또 갈매지군의 학교 교실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악한 교육 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국토부의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승남 시장과 이재정 교육감이 만나서 양 기관의 면밀한 업무 협조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요.
실례로 갈매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해서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은 주민설명회를 최근에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예, 이제 엄 기자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좀 절차가 좀 복잡해요. 교육청과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 시 또 시의회 뭐 다 거쳐야 되는데 이런 것 등이 좀 간소화되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 좀 어떻게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설명회 현장 다녀오셨죠? 예. 예,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구리시 그리고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 개선에 대한 바람직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관리 계획과 건축, 토목 등 공사 그리고 학생 배치 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섬세한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우선 옥상 녹화하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에 반영하지 않고 방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민과 이선우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시설 2팀장과의 대화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학교에서 질문하신 옥상 녹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풍이나 이제 안전 관련해가지고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동절일 때 의견도 받아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옥상 녹화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걸로 일단 정리하고. 주민들은 특히 시간이 지나서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공원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실무자인 강영식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학생 배치 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나중에 아이들이 줄어들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공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 시설을 시청으로 기후천한테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부지를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무상 이주하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0년 정도가 집중돼서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한 15년 이후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원래 공원이었으니 공원으로 환원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라면 다시 공원으로 복구하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예, 지금은 뭐 인구가 늘어나서 학교가 필요해서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뭐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 출생아 수도 적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교실이 또 남는 거 아니냐. 네. 그 후에 지금 상황까지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를 짓고 그러면 이제 뭐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 먼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 제기도 또 올라오잖아요. 예. 예, 뭐 대책 방안 같은 거를 좀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관계 당국은 방학 기간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그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박병규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시설과 담당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소음은 철거공사 시에 소음이 가장 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거공사가 7월에 만약에 소음을 하게 되면 7월부터 약 1.5개월에서 2개월까지 철거공사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기간이 아마 이제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동안 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구리 신도시의 학교 증설 문제 등을 이제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고, 이번에는 좀 광주시로 가보죠. 앞으로 광주역 역세권 개발 같은 그런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여기도 지금 학교 증설 계획 같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정이 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리시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광주 역세권 개발도 한 2, 3천 세대 아주 큰 규모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광주시는 발빠르게 다행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제가 보도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광주시는 관할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과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학교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저희 뉴스 시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관기관 간 대표적인 협업 사업인데요. 예. 인터뷰 내용이 좀 길지만 다 들어보시죠. 강민수 광주시 교육청소년 과장의 말입니다.
능평초 복합화 시설은 연면적 약 2,000여 평에 지하 3계층 규모로 수영장과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설립할 때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와 체육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합니다. 시에서는 부지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생존 수영이나 퀄리티 있는 수영 관련 체육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서 지자체 단위에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광주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 MOU를 체결하였고 앞으로 시에서 부담할 복합화 시설 사업비는 약 170억 원으로 이 중 30억 원은 지난해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지원 공모 사업에서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중앙투ing자 심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설계 중이며 금년도에 착공하게 되면 2021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광주시는 170억 원을 들여서 이 학교 지하 1층에 6개 라인 한 25m 정도 되는데요. 예. 수영장을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지하 2, 3층에는 150면 규모의 주차장도 만드는데요. 예. 공사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시설 운영은 시가 맡습니다. 수영장은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주차장은 주차시설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셈인데요. 예. 시는 부지 매입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영장과 주차장을 마련하고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생존 수영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관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이게 괜찮은 협약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같은 건물에 이제 일반인과 학생들이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신경을 쓸 걸로 믿고 예. 일단은 광주시도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매년 2만 명 정도씩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학교 수급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해서 좀 잡음이 좀 들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강민수 광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의 말을 연속해서 들어보시죠. 최근 광주시 관내에는 7개 지구에 18,0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 완료되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8개 초중고가 건립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에 신현초, 한아람초, 쌍영일초 그리고 태전중학교 등 4개 학교가 개교 예정이며 내후년에는 능평초와 통종초가 개교 예정입니다. 광주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는 약 2,3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광주 초등학교를 증축하여 학생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준은 최소 36학급에 학급당 35명 이상일 경우 즉 1260명 정도 규모가 될 경우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광주시 인구는 최근 10년간 매년 약 2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 배치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구리시 살펴봤고 두 번째로 광주시 학교 증축 문제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남시인데요. 하남시도 이 신도시 개발로 똑같은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하남 미사 공공주택지구 학교 과밀 예측 연구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향후 10년간 미사 강변 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학교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입주 완료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중장기적으로 학력 인구 변화를 감안할 때 이 학력 인구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22세까지를 뜻하는데요. 이 학력 인구를 감안하면 예. 미사 강변 도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30인 기준할 때 경기도교육청 기준 30에서 32인으로 보면 내년부터 과밀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31인 기준 시 경기도교육청 기준 31에서 36인으로 오는 2023년부터 예. 과밀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지금 뭐
가칭입니다. 가밀 2초등학교, 가밀 1중학교의 학교 신설안은 최근에 확정됐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2019년도 정기중앙투자심사에서 가밀 2초와 가밀 1중이 각각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밀지구 공공택지지구 내 신설 계획이었던 초등학교 3개 교를 비롯해서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단설 유치원 2개 원 등 총 8개 학교 시설 신설 허가가 마무리된 것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밀 2초는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밀 1중의 경우 앞서 확정된 강일 3초의 조건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조건부로 신설 인가를 받았습니다. 개교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예, 가밀 2초는 학생 수 1,237명으로 일반 48개 학급, 특수 세학급, 병설 유치원 세학급 등 총 54학급 규모로 오는 202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밀 1중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일반 27개 학급, 특수 세학급 등 총 30개 학급으로 학생 900여 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예. 하남 지역의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뭐 그 교육지원청 얘기하면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이게 2개 도시가 다 묶여 있어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 광주도 하남하고 이렇게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이다 네. 보니까 하남 교육지원청으로 좀 분리를 해달라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현재 하남시 국회의원인데요. 예. 하남 교육지원청 분리가 어려우면 교육부 대안대로 먼저 하남 분소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재정 교육감은 하남시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남교육지원청 하남 분소 설치를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꼭 돼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예. 교육부는 이 의원의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요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안으로 교육사무소의 설치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현재 의원은 또 미사강변 신도시의 경우 방과 후 돌봄 교실의 정원이 학생 수 대비 10%밖에 되지 않아서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 교실 정원의 대폭 증원을 촉구했고 이 교육감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은 경기 동북부 지역 구리, 광주, 하남의 학교 증축 학급 증축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엄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